차시 바로 야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교 계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조금만 좀 힘내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구의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기 방법, 네 번째는 이제 야구의 공격과 수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활동, 과제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구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 보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 두 팀이 이제 방망이, 배트와 이제 공과 이제 글러브를 사용해서 이제 겨루는 스포츠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구라는 종목이 되게 여러분들이 뭐 그냥 던지고 이제 치면 된다라고 이제 아는 사람도 이제 있겠지만은 이제 자세히 좀 야구를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규칙이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야구를 차근차근히 좀 알려주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공이 아닌 이제 사람이 점수를 획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즉슨 뭐냐면 이제 농구나 축구나 이제 핸드볼이나 보면 어느 이제 골대나 이제 그물에 골을 성공시켜야 득점이 인정되잖아요. 근데 이 야구는 뭐 예를 들어 내가 배트로 공을 쳐서 어디에 이제 그물이나 뭐 그런 데 맞추는 게 아니고 그 공을 치고 사람이 이제 홈플레이트라는 곳에 터치를 해야 득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는 공이 아닌 이제 사람이 점수를 획득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플레이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기록됐다고 이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농구나 축구나 핸드볼은 이제 기록이 안 되냐? 이제 전혀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야구는 축구나 농구, 뭐 예를 들어 핸드볼에 비해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적인 스포츠고 야구는 이제 좀 정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 동적과 정적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 동적은 이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스포츠고 정적, 그러니까 좀 약간 제자리에서 많이 하는 이제 움직임이 덜한 스포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또한 뭐 공을 어디다 송구를 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를 또한 기록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외성이 많지만 이제 결과는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변수가 많아요. 누가 봐도 이제 공을 이제 놓치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 공을 놓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배트를 이제 쳤는데 약간 빗 맞아가지고 공이 내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간다거나 또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몇 번 있지만은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특성에 보면 이제 플레이 하나하나가 이제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보면은 야구는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끔 나오는 의외성은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야구를 보면 굉장히 기록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또한 이걸 기반으로 또 상대방의 전술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과학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얘기해 줄 거는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배구나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 및 공간에 좀 구애가 없고 이제 남녀가 이제 접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사실 야구는 좀 그와는 반대입니다. 계절 및 공간에 구애가 있고요. 남녀가 또한 이제 접하기도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스포츠이기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야구나 이제 구장의 이제 특성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농구나 뭐 배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관에서 물론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하면 되지만 야구 이제 구장을 이제 충족하는 장소는 사실 이제 마땅치가 않죠. 만약에 그걸 이제 빌리려고 해도 굉장히 또한 이제 비싼 대관료가 들고 또한 이제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겨울 되면 추워서 또한 야구를 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남성분들과 같이 하기도 좀 어려운 스포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남성분들의 송구나 그런 걸 여자분들이 공을 받기도 어렵고 또한 치기도 사실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배구는 이제 배구고, 이제 배드민턴은 이제 배드민턴 라켓만 있으면 되는데, 야구의 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글러브도 있어야 되고, 배트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보호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값이 다른 종목에 좀 고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야구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맨날 하는 질문 있죠? 자, 야구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진일까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진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두 명의 인물은 바로 한국, 일본을 이제 대표하는 야구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의 류현진 이제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인데 이 선수의 이제 포지션은 바로 투수인데 이 선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KBO 리그에서 다승왕이나 이제 여러 이제 성적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LA 다저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토론토 이제가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연봉이 자그마치 4년 동안 8천만 달러입니다. 8천만 달러. 8천만 달러는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978억 정도. 우리로서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 현재 또 야구를 또한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면 바로 이제 일본의 이제 스즈키 이치로라는 이제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 일본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왜 일본 선수를 소개하나요?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는 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가장 대단한 활약을 펼친 선수라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하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거둔 수상 이제 경력은 이제 10회 이제 올스타를 이제 선정이 됐고요. 또한 또 10번의 또 골든글러브, 또 이제 아메리칸 리그 이제 MVP도 했었고, 또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도 이 선수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상 경력만 보자면 류현진 선수보다 가장 이제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근데 좀 우리나라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진 좀 계기는 뭐냐면 이제 2006 이제 WBC 이제 월드 베이스볼 이제 클래식이라는 이제 야구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치로 선수가 한국 우리 이제 뭐 야구를 보고 앞으로 30년 동안 일본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말을 이제 기자한테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여론은 굉장히 이제 이치로 선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제 가득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을 이겼죠.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이겼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승은 결국 일본이 이제 이상한 대진표 때문에 결국 일본이 이제 차지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망왕으로도 우리나라에 유명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실력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이제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17세기에 영국의 이제 라운더즈라는 경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 야구 역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905년 선교사 질레트, 또 나도 질레트, 면도기 아닙니다. 질레트가 이제 야구를 이제 보급을 했고요. 1906년에 이제 YMCA 팀과 독일 학교팀과 이제 최초 경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 옛날에 이제 YMCA 팀입니다. YMCA.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송강호 배우분의 이제 주연의 이제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그것도 시간 나면 한번 보는 것도 선생님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46년 이제 조선야구협회가 이제 창립이 됐는데 이게 현재 대한야구협회에 이제 전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54년 아시아야구연맹이 창립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이제 베이징 제29회 올림픽에서 오른쪽 사진과 보이는 것 같이 바로 이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이제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4위, 그 다음에 2009년 WBC에서 이제 준우승을 이제 차지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대회가 이치로가 망언한 한국이 이제 30년 동안 일본을 이길 수 없게 이제 만들어주겠다 이제 라고 했는데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엄청 졌죠.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만든 이상한 대진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대회가 이제 개최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
자기들이 우승하려고 약간 더블 이제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그러한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제도는 뭐냐면 이제 패자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이제 패자부활전 성격을 계속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을 이기고도 일본을 계속 만났죠. 마지막 결승까지 세 번째 만나서 세 번째 이제 졌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야구가 어쨌든 이러한 성적을 사실 거둔 것만도 이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에 비해서 야구 인프라가 굉장히 우리나라 사실 적은 것도 현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야구 경기 방법을 보면 선생님이 좀 야구에 좀 아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겠지만 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야구는 이제 9명 대 9명이 이제 공격과 수비를 이제 번갈아 가며 하는 경기고요. 그러니까 한정된 이닝 동안 이제 점수를 많이 내는 경기인데 이닝 간에 이제 점수 한계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닝 동안 내가 점수를 뭐 10점, 15점 내도 바로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아웃 되면 그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1, 2, 3, 4, 5, 6, 7, 8, 9회까지 하는 거예요. 9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팀하고 이제 B팀이 있으면 이제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이제 먼저 하는 팀이 예를 들어 A팀이라면 1회 초부터 1회 초가 이제 A팀 공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팀은 1회 말부터 이제 공격이 되는 거죠. 그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경기를 이제 중단하는 걸 바로 이제 콜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콜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프로야구에는 이제 우천시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콜드 게임이 이루어지고 점수 간에 사실 콜드 게임은 없는데 이제 아마추어에서는 예를 들어 5회 동안 점수가 10점 차이 났다. 10대 0이다. 그리고 이제 7회까지 갔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심판이 바로 이제 바로 경기를 중단시키는 콜드 게임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아웃이 되면 이제 그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웃이 되려면 이제 삼진 이제 아웃이라는 걸 이제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포수인데 여기 포수가 가지고 있는 이 사각형의 이제 글러브 이제 라인이 있어요. 거기 이제 라인에다가 가운데로 이제 투수가 공을 주면 이제 바로 이제 스트라이크가 되는 건데요. 스트라이크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볼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아까 선생님이 3아웃이 되면 그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3개가 되면 이제 공수를 바꾸는 겁니다. 공수를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스트라이크가 3개가 되면 이 빨간색 불이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스트라이크가. 그러면 볼은요? 만약에 볼은 4개가 되면 주자가 1루로 진루를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상황에서 그 이제 타자가 공을 쳤는데 공이 이제 뒤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파울선이라고 하는데 그 뒤로 날아가 버리면 스트라이크 이제 아웃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만약에 이제 0개나 1개의 상황에서는 파울을 하면 이제 1개나 2개까지 올라가는데 만약에 스트라이크가 2개 상황에서 파울을 계속 하더라도 삼진 아웃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한 투수와 타자의 심리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투수는 사실 여기 이제 가운데로 넣으면 스트라이크지만 가운데로 넣으면 이제 타자가 칠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이제 이제 이 사각형을 벗어난 쪽으로도 주기도 하죠. 그래야 이제 타자가 어렵게도 치고 또한 이제 헛스윙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타자 입장에서는 이 멀리 오는 공을 치는 것보다 이제 가운데 오는 공을 쳐야 하니까 투수와 타자 간의 심리적인 싸움이 대단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야구의 이제 코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타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홈플레이트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공이 아닌 사람이 점수를 획득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1루, 2루, 3루 거쳐 홈에 들어오면 이제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투수는 여기 마운드에 있는 거예요, 동그란데. 여기를 바로 내야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파울 라인은 바로 여기 보면 이 빨간색과 이 초록색을 벗어나면 바로 파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비를 보면 삼진, 땅볼, 플라이볼 이제 태그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삼진 아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의 3개가
자꾸 치면 이제 그건 삼진 아웃, 바로 원아웃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볼이라고 했는데 아까 땅볼을 쳐서 1루나 2루로 상대 무차에 안착하면 안타가 되지만 만약에 그 전에 수비수가 공을 잡아서 1루에 공을 던지거나 2루에 공을 던져서 3루에 공을 던져서 아웃을 만약에 수비수가 공격자보다 먼저 들어오게 된다면 그건 바로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이볼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타자가 공을 쳤는데 공이 위로 날아갔어요. 위로 날아갔는데 그걸 내가 하늘에서 땅볼로 떨어뜨리지 않고 공을 한 번에 잡으면 그거는 바로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는 뭐냐면 내가 이제 공을 잡았는데 주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주자를 내가 베이스로 보내지도 않고도 바로 그 이제 선수의 몸에 터치하게 되면 그것도 바로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몇 아웃 되면 이제 교대라고요? 그렇죠. 바로 이제 3아웃이 되면 교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활동 과제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활동 과제는 이제 무엇일까요? 바로 야구의 와인드업 자세입니다. 자, 영상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이제 활동 과제는 바로 이제 야구의 이제 와인드업 동작입니다. 근데 이 야구의 와인드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를 이제 좀 배울 건데요. 바로 이제 투수들이 이제 잡는 이제 구종의 방법인데 선생님이 딱 이제 3가지만 좀 간단하게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직구인데요. 직구는 이제 야구공을 이제 보면 실밥이 있거든요. 이 실밥을 여기 이제 2손가락 있죠. 2손가락으로 여기 실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이제 엄지는 살짝 이렇게 공을 이제 받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손가락은 내가 이렇게 그냥 갖다 대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갖다 대주기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2손가락이 붙으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던질 때는 약간 2손가락을 이용해서 채듯이 약간 채듯이 이제 던져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공을 실밥을 이렇게 이제 잡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이 처음에 잡는 법은 포심이에요. 포심. 포심인데 포심이란 건 여기 실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바로 이 4개의 면이 이제 보여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포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2개의 면이 보이는 걸 보통 이제 투심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심을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브인데요. 아까 여기 이제 실밥을 이제 보면 이제 여기에다가 내 이제 2손가락을 이제 붙여서 이번에 이제 대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중지 있죠? 이 중지를 이 실밥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손가락은 검지는 옆으로 이제 붙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직구하고 차이점은, 직구는 이제 손 끝으로 이제 여기를 갖다 댔다면 이번에 손가락 면이 이제 손가락이 여기까지 면이 이제 야구공원에 이제 닿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그 엄지하고 이제 약지 소지는 이렇게 갖다 대주는데, 직구하고 차이점은 직구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공을 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빠진다는 느낌. 선생님이 지금 말로서 좀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직구는 이제 공을 이렇게 해서 챈다는 느낌이고, 이제 커브는 공이 이제 빠진다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역시 4개의 면이 이제 4개 여기 실밥에 보이는 면이 이제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인데요. 슬라이더도 이제 잡는 방법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잡는 방법은 이제 이 실밥면에 또 이제 커브와 똑같이 이제 2손가락을 이제 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지하고 이제 약지 소진이 이제 이렇게 대주는데, 아까 이제 커브하고 차이점은, 커브는 이제 공을 이제 빼면서 좀 약간 뺀 듯이 좀 이제 던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직구처럼 채듯이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이 중지예요, 중지. 이 중지에 이 3분의 한 1지점 있죠? 이걸로 마지막에 내가 공을 이제 채주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채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 역시 4개의 면이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제 구종을 이제 다 배워봤으면 이제 와인드업을 이제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장갑이고 두 번째는 역시나 양말입니다. 당연히 이제 양말은 야구 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장갑은 바로 야구 이제 글러브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글러브하고 이제 글러브를 착용하고 이제 공을 가지고 이제 와인드업을 해볼 건데 이제 공을 잡을 때는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준 직구 있죠? 이렇게 두 손가락 벌려서 하고 그리고 이제 엄지는 받쳐주고 약지 소지는 이렇게 대주고 한번 이제 이렇게 양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드업 구분 동작을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범을 위해 이제 옆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하나 동작은 내가 11자로 양발을 이제 어깨 넓이 벌리고 이제 공을 이렇게 이제 글러브를 잡아줍니다. 글러브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동작을 하면 내가 바로 이제 왼발을 빼줍니다. 왼발을 빼줍니다. 만약에 이제 왼손잡이면 이제 오른발을 뒤로 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 동작에서는 내가 지금 이제 두 손을 손 머리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왼발을 올려줍니다. 왼발을. 보통 요즘에는 이제 공을 위로 올리는 게 이제 타자한테 읽힐 수가 있어서 요즘 보통 이렇게 가슴까지만 이제 가기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정석대로 한번 배우려면 한번 손 머리 위까지 셋 동작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 동작에서는 내가 그 팔꿈치 선생님한테 배워준 전에 각속도 배웠죠. 각속도를 이제 놓게 하려면 이제 팔꿈치를 굽혀서 앞으로 회전시켜주는 겁니다. 회전시켜주고 이제 배드민턴이나 핸드볼을 할 때는 이제 왼손을 이제 목표 지점에 이제 뻗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손을. 이제 글러브를 이제 안쪽으로 이제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배드민턴과 이제 핸드볼과 똑같이 만약에 이제 왼손을 앞으로 들어준다면 어깨가 빠지게 돼요. 어깨가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내가 온전한 힘이 이 오른손에 이제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글러브를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동작에서는 마지막에 팔로우스로 기억나죠? 팔꿈치를 펴고 손속도를 크게 한 다음에 팔로우스를 여기 왼쪽 무릎까지 그래야지 이제 부상을 예방하고 더욱더 큰 충격을 이제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분 동작을 이어서 보여줄게요. 자, 하나, 자, 둘, 자, 셋, 넷, 다섯. 자,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활동과제를 직접 수행해 볼 건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의자가 또 필요합니다. 글러브, 공, 이제 포수의 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준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와인드업 이제 동작까지 이제 잘 봤죠? 여러분이 할 이제 오늘 이제 활동 과제는 선생님이 아까 이제 가르쳐준 직구 구종으로 이제 목표물까지 20번을 이제 던져서 목표물에 이제 맞추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밥이 없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이 회전이 이제 먹진 않겠지만 슬라이더 10회, 커브 10회도 한번 수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활동 과제 영상은 끝. 그러면 자, 영상 모두 잘 봤나요? 이 학교 수업에 다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그렇고 사실 야구란 공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서 학교 수업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티볼 이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플레이트 야구 혹은 이제 발야구라든지 야구를 변형한 게임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수업을 선생님이 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그걸 하기 전에는 규칙을 정확히 알아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숙지해주고 수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